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독학사 경영정보론 2014년 기출문제고요. 하나씩 보면서 이제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답인지, 그리고 다른 기출문제는 또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론 설명은 다 드리겠지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경영정보로는 아무래도 어떤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많이 연관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무슨 시스템이라든가 무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요. 영문 명칭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스템 나오면 그게 뭔지 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변형을 시킨 건데, 전통적으로요, 이 자료하고 정보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료에 대한 정보의 구별. 그래서 자료는 가공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사실관계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키, 몸무게, 연령 이런 것처럼 이거를 가공한 게 정보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고도화되고 이거보다 더 진보된 게 그게 이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뉘앙스를 잘 구별해 보시면 이게 가장 원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공해서 나온 게 정보고 요거보다 더 진보된 게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용률을 관찰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이용자 수, 연령, 시간, 성별, 기초 데이터, 자료입니다. 데이터가 자료예요. 이거 뭐지? 데이터가 자료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패턴 또는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나왔다, 가공했다, 정보. 이거의 내용을 활용하여 더 많은 학교의 홍보에서 이용률을 높였다, 보다 진보된 거죠, 지식.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자, 경쟁 우위 보면 이제 원가 우위하고 차별화 우위 이렇게 돼 있죠. 원가 우위와 차별화 우위. 예를 들면요, 어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자, 보세요. 어떤 동등 스펙, 동등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게 자사고 타사예요. 여기는 이제 20만 원에 공급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다 보니까 원가가 절감돼서 10만 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우위가 생기는 거겠죠. 아니면은 둘 다 20만 원인데 여기 뭐 더 부수적인 기능이 더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또 이게 우위가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산업 내 중요한 성공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획득한 경쟁 우위가 쉽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이건 뭐 그냥 말장난이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내적 변화는 혁신에 의해서 나타난다. 마크. 그렇죠. 자, 거래 처리 시스템. 해설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TPS.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관리자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말단이라든가 실무자적인 수준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어떤 말단. 이렇게 해놓으면 아시겠죠.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 가능하다. 일단 이게 맞는 거고요. 단순 연산 기능에 의존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정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갱신될 필요가 없다. 자, 보세요. 어떤 뭐 입금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드 결제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게 이제 주로 많이 활용될 건데, 업무를 보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최신화 돼야겠죠, 당연히. 그죠? 주로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운영 통제 시스템. 자, 4번. 현재 당면한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자료를 수집하니까 마케팅 조사 시스템일 건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원론이나 마케팅 조사론 할 때 활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가 포함돼요, 답이. 자, 하나는 내부 정보 시스템. 자, 그 다음에요, 고객 정보 시스템.
자, 그 다음에요.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정찰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답인 마케팅 조사 시스템. 자, 하나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됐죠? 자, 5번 시스템 소프트웨어 포함되지 않는 것, 운영체제 컴파일러 어셈블러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언어 번역기인 거죠. 운영체제 말고. 워드 프로세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패키지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옆에 해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자, 6번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일종의 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설계해서 이걸 구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시스템을 설계한다 라고 할 때 그냥 턱하니 계획 갖고 와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탁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시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복수의 어떤 그러니까 모델이죠. 복수의 어떤 구현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아니면 하나를 갖고 오더라도 이게서 뭐 보충할 거 없냐, 뭐 개선할 거 없냐, 다르게 가슴하는 거 없냐 이런 어떤 시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현을 해야겠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하고 프로토타입을 재구축한다. 재구축하는 과정을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 나가면서 개선시켜 나간다.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세우고 다듬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로토타이핑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안 자체가 고객의 어떤 정보를 다 수집하고 취합해서 한 번에 이거지요 가십시다가 아니라 되게 막연한 상태에서 이런 걸 만들어 달랬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맞냐라고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 2번은 그냥 틀렸죠. 딱 봐도. 복잡하면 안 되겠죠. 단순히 하겠죠. 자, 8번. 지금 파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 중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파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 중에서 중복성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성에 따른 문제점 4가지가 있어요. 그건 해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4가지. 그죠? 일관성, 보안성, 경제성, 무결성.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파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료의 비통합화. 책 보면 다 나오긴 하는 건데 정리해 두시면 좋죠. 자료 및 프로그램 간의 상호 종속성. 됐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료에 대한 통제 부족. 자, 이렇게.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거. 그래서 일관성, 보안성, 경제성, 무결성이에요. 자, 9번 개체관계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구 개체관계도 뭐냐? 어떤 요구 분석사항이 있죠. 뭐 의사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요구 분석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뭐 말로 아니면 그냥 텍스트로 그냥 주저리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나 수식으로 표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하나의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체관계도의 작성 방법 순서로 옳은 것, 엔티티를 찾은 후 이름을 부여한다. 여기서 엔티티는 일종의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규명하려는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고 각각의 엔티티에 대한 속성을 찾아 정리하고 관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엔티티에 대한 속성을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비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왜 비구조적이냐? 이게 구조적이라 그러면 틀려요. 의사결정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하고 아까 좀 구조적인 게 뭐였어요? 단순 반복 처리하는 거. 그게 거래 처리 시스템이에요. TPS.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게 이제 요거와 구별해야 될 게 이제 EIS가 있죠. EIS. 최고 경영자 지원, 최고 경영자들을 위한 이제 지원 시스템이죠. 그렇죠?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 DSS하고 EIS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이 TPS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이거는 이제 말단에서 하는 이제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주로 이제 의사결정자들, 그러니까 어떤 경영자층 있죠. 경영자라든가 이제 고위 관리자들을 위한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최고 경영자에만 국한되는 거고. 비구조적인 문제 해결, 의사결정의 효과성 제고, 사용하기 편해야겠죠.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래픽 기능이 강화. 자, 옆에 해설 좀 보겠습니다. DSS는 주로 최고 경영자 또는 중간 관리자가 담당하는 비구조적, 그러니까 일상적인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반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됐다.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성 제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은 뭡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였느냐를 따져보는 게 이게 이제 효율성의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의 효과성. 효과성은 뭐예요?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거예요. 자,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이 아닌 것. 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우고 저쪽으로 가서 다시 볼게요. 제가 지금 필기 한 것만도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지, 그러니까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디시전 트리.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다. 또 어떤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다. 뭐 어떤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뭐 꼭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게 다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단절이 발생합니다. 해석이 용이하고 교호 효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들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비모수적 성격이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규분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비모수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떤 서열, 그러니까 순서만을 매기는 어떤 서열 척도로도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열 척도로 활용이 된다. 어떤 순서를 제공해 준다. 우선순위를 이걸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속성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절된다 그랬죠? 이게 비연속성이에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됐고요. 주로 고위층이 기업 내 외부 환경에서 전략적 문제와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려고 지원한다. 이게 바로 이제 EIS 개념이에요. 중역 정보 시스템. 옆에 나머지는 다 나와 있죠.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귀납법과 유추와 비슷한 개념으로 유사한 과거 문제 해결에서 기초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수리할 때 유사한 증상을 보였던 자동차를 회상해서 아, 그때 그래 이거였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례 기반 추론 가볍게 볼게요. 지능형 에이전트. 복잡한 동적인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시스템이다. 외부 환경과 센서와 행위자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한다. 퍼지 논리.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마지막 두 번째 줄. 애매모호한 상황을 여러 근사값으로 구분지어 놓은 거다. 유전자 알고리즘. 그냥 보시면 되겠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지식 베이스와 의사결정 규칙을 내재화하여 비전문가도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자, 전문가들의 지식 있죠. 이것을
뭐 사이트를 구축한다든가,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일반인들도, 비전문가죠, 일반인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홈택스예요. 홈택스.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지식 있죠. 전문가들의 세무지식을 이렇게 홈택스라는 걸 구축을 해서 일반인들도 연말정산할 때 활용하고, 그런 것들. 뭡니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ES. 자, 15번. 패킷 교환 방식. 자, 데이터 교환 방식 정리 좀 해두세요. 패킷도 있지만 회선도 있죠. 회선 교환도 있고, 통신 회선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소화물 덩어리처럼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하는 거, 패킷 교환.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도 있죠. 메시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옳지 않은 것. 패킷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작은 데이터 단위가 각 패킷에 담긴 목적지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발송된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 대부분의 트래픽은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하고요. 음성전화의 인터넷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게. 자,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들. 자, 16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면 답 나와야 돼요.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시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다음 중 가장 보안에 강하지만 통신거리가 짧다. 자, 이게 이제 NFC입니다. 그래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RFID 들어보셨죠?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RFID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선 통신 모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단거리, 거리가 짧다 그랬잖아요. 무선 통신 모듈. 그래서 지금 통신거리가 짧다 이렇게 돼 있죠. NFC. 블루투스 나와 있고, 적외선 통신, 와이파이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8번 TCP, IP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TCP는 네트워크의 정보 전달을 통제한다. 상호 간 패킷 연결 지점을 직접 제어한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IP는 인터넷상의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통신 방법이다. 4번은 왜 틀렸냐면요. 이게 IP가 아니라 TCP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해설 보시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고요. 19번으로 넘어갈게요. 해설에 있는 건 그대로 제가 다시 안 읽을게요. 자, 먼저 HTML. 자, 여기 선택지 2번에 있는 HTML.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언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TML 나오고 있죠. XTML. 요게 이제 요거를 개선한 게 XTML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XTML 기반의 포맷이다.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한 포맷인데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거예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걸 기반으로 한 포맷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요게 RSS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답이에요. CSS는 뭐예요? 웹문서 스타일 시트의 약자예요. 랜은 뭐 랜이고, 근거리 통신망. 됐죠? 기업 전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기업 전체적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 전사적 자원관리. 여기서 말한 전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원관리 혹은 품질관리, 전사적 마케팅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구성원이 다 공유하고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이런 뜻이에요. 디지털 상품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전달, 추가 비용이 높은 추가 비용이 아니죠. 물론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디지털 상품,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것도 디지털 상품이고, 뭐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어디 공유 사이트에 올려갖고 그걸로 누가 다운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내가 회수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뭐 생산에 따라서 돈 발생하는 게 아니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부가가치가 계속 발생하죠. 매우 저렴한 인터넷을 통한 전달 비용, 동일한 마케팅 비용 소비된다. 22번. 답이 나왔죠. 물품이 판매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즉시 취득한다. POS. 포인트 오브 세일즈 시스템. POS 시스템. 판매 시점 관리. 그러니까 이제 마트라든가 서점 같은 데서 보면은 재고량 그때그때 즉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부족한 물건이 뭔지, 뭐가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그게 바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입니다. POS.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전자상거래의 가치 중 대상이 다른 것.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기업 입장이고 4번은 그냥 소비자 입장이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스니퍼가 뭐냐 궁금하시죠? 선택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스니퍼예요. 자, 트래픽 동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트래픽이니까 아무래도 이 전송되는 데이터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착할 수 있고요. 스니퍼가 장착된 라우터는 발신자 및 수신자 주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트워크 트래픽 외에 보시면은 패킷 내의 데이터까지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신자 및 이 데이터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내용이 뭐냐, 용량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스미싱, 뭐 보이스 피싱, 뭐 스미싱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피싱 이런 거. 문자 메시지와 피싱이 합성어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위장하죠.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피해가 있습니다. 앱으로도 요즘 날라와요. 잘못 설치하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그죠? SMS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26번. 정보 시스템 통제 중 하나로 시설물과 다른 부서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통제한다. 그럼 뭔가 통제겠죠. 그런데 보세요. 시설물 물리적 통제. 자, 주관식 1번.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 활동을 외부에 위탁한다. 이게 뭐예요? 외주라고 쓰는 것보다 아웃소싱 하는 게 더 낫겠죠. 아웃소싱. 자, 애플리케이션부터 데이터까지 모든 온 디맨드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사용 단위 요금 부과 방식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컴퓨팅, 이것만 나오면 되겠죠. 인터넷상의 어떤 서버 용량이 존재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 마치 개인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이런 개념이 뭡니까? 그걸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클라우드. 근데 여기서 지금 컴퓨팅의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되겠죠. 자, 마이크로칩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것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매년 또는 매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이거는 알지 못하면 못 쓰겠죠.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 4번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RFID입니다. RFID. 5번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SNS잖아요. 자, 6번. 수요가 각 단계로 전달될수록 변동성이 증가해 실제 수요 정보가 왜곡된다. 채찍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채찍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 채찍을 잡을 때 이렇게 탁 하면 처음에는 살짝 했던 게 나중에 뒤에 팍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나타났던 수요가 뭐 어떤 정보로 인해서 수요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너무 과잉 대응한 거죠. 공급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갔더니 이건 순 거품이었고 이런 것들. 자, 7번. 파레토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꼬리처럼 긴 부분을 형성하는 파시트, 이거는 아는 사람 맞히는데 이게 경영정보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파레토 법칙이 뭡니까?
자, 어떤 결과물 있잖아요.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결과물의 80%는 영향력 있는 소수의 20%가 좌우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냐, 이제 롱테일 법칙. 이게 답의 롱테일 법칙인데, 어떤 사소한 80%들 있죠. 80%가 어떤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소수의 20%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롱테일 법칙.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나 싶지만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기본 어떤 개념이라든가 시스템적인 용어 같은 것들을 반드시 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게 경영정보론이에요. 이거는 전반적인 좀 맥락이 필요 없어요. 어떤 용어들을 다 숙지하고 있으면 많이 득점할 수 있는 게 경영정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해야 되는 시험 항상 이제 그 전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많이 이용해 주실 텐데, 저는 항상 이제 매번 이 기출문제 찍을 때마다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항상 웃으면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